자, 안녕하세요. 피싱로우 99.9의 박기현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죠. 오늘은 겨울에 굉장히 유용한 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 다음에는 이 루어들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겨울 베스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는 겨울철에 잘 잡히는 루어. 왜 잘 잡힐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겨울 베스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겨울철에 굉장히 잘 잡힌다고 이제 알려진 루어가 있는데, 딱 반을 갈라서 하나는 하드베이트고 하나는 어떤 지그 계열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겨울철에는 이렇게 양분되는 루어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왜 겨울에 좋은 루어가 될까?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어가 뭔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그마한 웜채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그마한 웜채비는 물론 사시사철 다 잘 잡히기도 하지만 특히나 겨울철에 입질이 짧거나 약간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베스들에게 이 작은 루어들은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겨울철 소프트 베이트하고 지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3인치 스트레이트 웜, 그리고 2인치 스트레이트 웜, 즉 크기가 작은 스트레이트 웜 두 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굉장히 추운 날 많이 사용을 하는 루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3인치 스트레이트 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의 어떤 동절기 분신과 같은 그런 웜인데, 일단은 3인치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크기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서 겨울철에 이 크기의 웜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웜의 절반 길이가 넘어가는 훅을 홀딩을 해서 언밸런스 프리리그라고 하는 프리리그의 곁가지 채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했습니다만 진짜 찐겨울, 진짜 추운 겨울, 더 추운 겨울, 얼음이 어는 1월달, 2월달 가장 추운 시기에는 물론 이 3인치도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지만 저는 여기서 한 사이즈를 더 내리기도 합니다. 2인치 웜이죠. 사실 2인치 이 스트레이트 웜, 이 스틱 웜 같은 경우에는 베스용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거는 송어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베스용으로도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언제? 정말로 추운 날. 예. 일단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길이만큼 중요한 게 볼륨감입니다. 볼륨감. 즉 길이도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좀 더 약은 입질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피, 굵기 이게 커져버리면 베스가 입질을 잘 안 한다 이거죠.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부피, 굵기가 가늘어져야 되고 길이가 3인치에서 좀 더 짧아지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인치 웜이 3인치보다 볼륨감도 조금 더 가늘고 길이도 1인치가 작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더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훅 리깅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늘면 가늘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폭이 좁거나 크기가 작은 곳에서는 배수용 말고 송어용도 아니고 볼락용, 바다 볼락용으로도
그 웜으로도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굵기보다는 길이보다는 굵기가 가늘면 가늘수록 겨울에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웜이 3인치는 3인치인데 좀 크다. 근데 나는 2인치 웜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는 끝이 이렇게 뾰족해지는, 즉 전체적인 길이는 3인치를 유지하되 볼륨감이 갈수록 줄어드는, 흔히 말하는 핀테일을 가진 이런 웜도 겨울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웜이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진 3인치 웜보다는 훨씬 더 겨울에는 효과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겨울, 1월달, 2월달, 즉 본격적인 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겨울철 웜은 이 세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가장 효과도 많이 보고 가장 고기도 많이 잡았던 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소프트 베이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지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바로 스몰 로버 지그입니다. 근데 이 스몰 로버 지그는 워낙에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겨울철 루어입니다. 아니, 볼륨감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고 겨울에는 하던데 왜 물속에서 풍성하게 퍼지는 스몰 로버 지그가 유리할까? 이 스몰 로버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베스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루어입니다. 이 스커트 자체가 우리가 주로 호핑이나 드래깅 액션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속에서 수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만히 놔두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액션을 유발시키는 그런 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로버 지그는 물론 다른 어떠한 계절에도 좋지만 겨울철에도 굉장히 특효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때. 근데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보여주기 좀 힘들죠. 왜?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느긋하게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고기를 낚는 데에는 이만한 루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소프트 베이트나 어떤 지그의 계열에서는 저는 요 네 가지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제가 소프트 베이트로 어떤 고기가 입을 가지고 먹게끔 하는 어떤 입질을 유도하는 그러한 루어들을 얘기했다면, 이 하드베이트, 메탈 계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고기들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입을 열게끔 하는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예전에도 작년 겨울 영상에 보여드렸던 채비가 있죠. 스푼입니다. 스푼은 이 휘어져 있는 이 굴곡 때문에 물속에서 감았을 때 저항을 받아서 불규칙적으로, 규칙적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는 사람도 이 스푼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액션이 그 물바닥이라든지 물 주변에 있는 고기에게 영향을 줘서 입질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어 중에 가장 오래된 루어고, 루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스푼 때문인데, 정말 고전적이지만 정말로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액션은 강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메탈이에요. 우리가 메탈 직을 가지고 하는 지깅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베스 낚시에는 주로 버티컬 지깅이라는, 수직으로 내려서 수직으로 쳐올려서 내려가게끔, 즉 내려갈 때 폴링
바닥 찍고 올렸을 때 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메탈 지그입니다. 근데 워킹 낚시에서는 조금 운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걸림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스푼은 약간 중층을 감아오면서 밑걸릴 게 많이 없는데 이 메탈 지그 같은 경우는 물론 중층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킹 낚시에서 캐스팅을 해서 호핑, 드래깅 위주로 오면 필연적으로 바닥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워킹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트래블 훅보다는 이렇게 메탈지그에 싱글 훅이 아래 위로 싱글 훅이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닿아도 밑걸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요. 대신 챔질이 트래블룩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걸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입걸림까지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싱글훅이 달린 메탈지그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좋다. 왜? 반사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번쩍임 그리고 폴링되면서 나풀거리는 이 액션에 베스가 입을 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가 겨울 때 즐겨 사용하죠. 즐겨 사용하는 아주 자그마한 하드베이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메탈릭한 금속 색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크기는 보통 봄 시즌이 되면 약 한 90, 100, 110 이 정도 사이즈를 메인으로 두고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확실히 그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게 더 입질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베스가 이걸 보고 반응을 하거나 따라올 때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약 한 60 거기서 왔다 갔다 6cm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수심이 얕은 한 1m에서 2m 내외의 수로권을 주로 공략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일단 발 앞에서 넣었을 때 슬로우 플로팅 들어갔다가 놨을 때 발 앞에서 슬로우 플로팅이 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발 앞에서 쭉 끌어서 발 앞에서 딱 됐는데 서스펜딩 아니면 아주 느린 슬로우 플로팅 아주 느린 슬로우 싱킹이 되면 내가 공략을 하고자 하는 멀리 던져서 끌어오는 거에 이 액션이 바뀝니다. 슬로우 플로팅이 되어야 내가 캐스팅을 해서 발 앞에서 슬로우 플로팅이 되어야 내가 캐스팅을 해서 약 한 10m에서 20m까지 날렸을 때 라인의 무게로 이 슬로우 플로팅이 되는 것이 서스펜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루룩 감았을 때 여기 달려있는 카본 라인의 무게가 적절하게 눌러져서 안 떠오르고 여기서 그대로 있거나 아주 느리게 떠오르는 거죠. 이 저크베이트, 자그마한 저크베이트는 자신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룩 감아서 내가 여기가 포인트다고 생각하는 곳에 딱 놔뒀을 때 너무 빨리 떠오르지 않고 너무 빨리 가라앉지 않는 이 포즈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결국에는 이 주변에 있는 베스가 욱 올라와서 이렇게 입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베스의 시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입질 빈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가장 겨울 되면 많이 쓰는 메탈 바이브입니다. 사실 메탈 림리스 크랭크베이트라고
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메탈 바이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 메탈 바이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가는 곳에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걸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밑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라앉으니까 휙 가라앉고 쳐 올렸을 때 대부분 장애물이 있으면 더 걸리죠. 그래서 너무 장애물이 많이 걸리니 대부분의 이 메탈 바이브는 더블 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트래블 훅에서 하나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더블 훅이 메탈 바이브의 기본인데, 확실히 이 앞부분에 하나 나와 있는 트래블 훅 하나를 없애면 이렇게 진행할 때 밑걸림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밑걸림은 줄어들지만 베스가 앙 하고 입질을 했을 때 걸리는 확률도 줄어들어요. 즉 밑걸림을 위해서 앞부분은 없앴으나 이것 때문에 입걸림도 조금 떨어진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밑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하면서 앞부분을 자르고 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더블 훅은 다 빼십시오. 전부 다 더블 훅을 다 빼고 트윈 훅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메탈 바이브에 달아놓은 건 트윈 훅입니다. 더블 훅과 트윈 훅은 달라요. 더블 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훅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대부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더블 훅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트윈 훅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트윈 훅은 싱글 훅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움직이게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수축 튜브로 감아놔서 이게 앞부분만 더블룩, 움직일 때는 더블룩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 걸립니다만은 베스가 입질했을 때는 이 트윈 훅이 유동입니다. 움직여요. 훅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이 움직입니다. 훅이 움직이게 되면 고기가 물고 움직일 때 털리는 거, 찢기고 털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훅이 움직이면서 더 잘 박히게끔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입질 성공률, 챔질 성공률은 좀 떨어지는 더블 훅보다는 이 트윈 훅을 꼭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야가 빠진 어떠한 그냥 반사적으로 툭 치고 마는 그런 입질에도 트윈 훅은 굉장히 대응을 잘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소프트 베이트, 그리고 지그, 그리고 메탈유와 하드 베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이론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어떻게 베스를 낚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